이제 하우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리크루팅 할 건가? 10가지 유인 모델을 설명할 텐데, 결국은 리크루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후보자 발굴인 것 같아요. 후보자 발굴. 어떻게 후보자를 발굴할 건가? 이게 사실 가장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고객을 만날 건가? 이 프로스펙팅이 제일 힘들었던 것처럼 리크루팅도 똑같아요. 어디서 후보자를 만날 것인가? 결국 이 문제거든요. 3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도 오늘은 한번 좀 되새김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땐 크게 3가지로 얘기하죠. 지인, 소개, 개척.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리크루팅도 똑같아요. 일단은 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인 얘기하시면 싫어하시잖아요. 연고 싫어하시잖아요. 이미 할 만큼 다 하셨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마른 걸레 짠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만약에 가망 후보자가 50명 이하라면 모든 활동을 중단하시고 리크루팅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먼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면, 인맥사슬을 한번 좀 그려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점은 결국은 성사율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인맥사슬이라는 거, 이렇게 나를 도화지에다가 한번 그려보시고요.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는 거죠. 아직도 내가 놓치고 있는 키맨들이 있진 않은지. 과거에 우리가 처음 관리자가 됐을 때 아마 이걸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꽤 오랫동안 이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제가 놓치고 있는 가망 후보자가 없는지 한 번씩 되돌아볼 때 백지에다가 나를 그려놓고요. 지금 최근에 나와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을 하나씩 연결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 꼭 한 명씩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일 먼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저는 지금도 엑셀에다가 이것을 다 정리해 놓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망 후보자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50명 이하라면, 30명 이하라면 꼭 리크루팅 활동에 잠깐은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소개는요? 소개는 어떻게 받나요? 혹시 리크루팅 소개 잘 받으세요? 소개는 보통 누구한테 받아요? 그렇죠. 지점원들한테 많이 받죠. 지점원들한테, 설계사들한테 많이 받잖아요.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설계사들한테 야 소개 좀 해줘 하면 소개해 주나요? 잘 안 해주죠. 야, 니 뭔 소개야? 니가 내 케어도 안 하는데 뭘 리크루팅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제가 부끄럽게 했네요. 농담이고요. 소개 잘 안 해주죠. 왜냐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우리 관리자 나한테 쓰는 시간이 100인데 내가 한 명 데려오면 50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좀 소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보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도 방법이 있어요. 소개도 방법이. 시기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소개는요. 3차월 미만 신입 경력자를 대상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차월이 지났다, 그냥 소개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 대한 로얄티가 제일 좋은 건 90일이에요. 90일. 물론 내가 삽질을 하면 90일도 못 가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CIS 한 후에 바로 직후가 나에 대한 로얄티가 가장 높을 때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소개 요청을 하셔야 돼요. 3차월 미만 경력이든 신입이든. 그때가 나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죠. 자,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당장 내일 한번 실천해 보실래요? 되면 꼭 알려주세요. 실제로 정말 많은 사례들을 공유해 주셨거든요. 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방법으로 리크루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리크루팅이 제일 쉬운 건 소개로 들어오는 게 제일 쉬워요. 소개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 혹시 조인업 많이 나가시나요? 가끔 나가세요? 자, 조인업을 잘 안 나가시면 조인업을 한번 나가보세요. 대신 조인업을 나가서 잘 하셔야 돼요. 상담을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의 로얄티가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인업에도 3원칙이 있어요. 이제 조인업을 갔는데 밥도 설계사들이 내고 운전도 설계사가 운전하고 관리자는 옆에서 보조석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코 골고 자다가 도착하니까 그냥 단추 거꾸로 끼고 나가가지고 그냥 상담하러 갔는데 상담도 죽 쓰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럼 소개가 말도 꺼내시면 안 되죠. 칼 맞죠? 칼 맞아요. 완벽한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일단 운전은 내가 합니다. 운전 내가 해야 돼요. 혹시 차가 없으시면 어쩌지? 차가 없으면 듣지 마세요. 해당 사항 없으니까. 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비슷한 분위기를. 운전 제가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드시 줘야 돼요. 운전 제가 합니다. 아무튼 지방으로 차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왜냐면 차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운전합니다. 그리고 만남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요. 아니면 상담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담을 맛깔나게 잘해야 돼요. 뭐 클로징이라면 더없이 좋고요. 계약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조인업을 봤는데 계약이 나왔다. 이때가 소개의 영향이 가장 높을 때예요.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인업 해주고 계약해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상담을 맛깔나게 잘하고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상담 전이든 후든 식사를 하러 가세요. 식사 반드시. 근데 식사를 평소 여기 지하 1층에 있는 그런 식당 가가지고 평소 먹던 밥 같은 거 먹지 말고 조인업 갈 때는요. 그래도 차 타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 있고 그래도 좀 고가의 식사를 드세요. 평소에 10,000원짜리 드시면 20,000원짜리 드시라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인데 드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쓰실 수 있잖아요. 먹여놔야 돼요. 호의를 베풀어줘야 됩니다. 뭔가를 받았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제 조금 어두워졌어요. 너무 좋아요. 이 분위기. 조용히 가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숨을 푹 이렇게 한번 쉬면서
아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담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다 잘했는데 옆에 있는 지점원이 딱 물어봅니다. 주문에 무슨 고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분위기 딱 잡으셔야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끝났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지점원들과 함께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 좋다. 너무 만족스럽고. 그런데 내가 더 관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크루팅이 필수 요소다. 요즘 프로스펙팅이 쉽지 않다. 이런 고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은 그걸 듣고 있는 지점원이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리크루팅이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지점장님,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A, B, C, D 한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죠. 혹시 주변에 우리 일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 비즈니스 해볼 만한 사람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혹시 경력으로 이직을 했다면 전사에 영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열려 있을 때 이 질문이 들어가야 갑자기 핸드폰 열고 리스트를 싹 돌려요, 지점원이. 그리고 얘기합니다. 얘 얘기하고 얘는 얼마 전에 퇴사했고요. 얘는 지금 막 이직 때문에 알아보고 있고요. 얘는 되게 수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한다고요. 그걸 그냥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불러요. 어제 얘기했던 친구 한번 만남 한번 진행해보고 싶은데 뭐 연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받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됩니다. 반드시 돼요. 왜 우리가 설계사들한테 소개를 못 받냐면 소개의 시기와 타이밍을 잘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업할 때 소개의 시기를 뭐라고 배워요? 수시로, 무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계사들은. 시기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소개입니다, 소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던 소개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개척인데 결국은 유인 모델이 개척에서 나옵니다. 개척에서. 결국 유인 모델은 다 개척이에요. 근데 개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파이프라인처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표를 한 장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객의 구매 심리 4단계 도표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의 메시지를 한 장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 장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겨울입니다. 이 겨울에 반팔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면.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겨울에 반팔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니즈가 없는 고객이 일단 구매자의 60%라는 거예요. 구매의 대상이 100명이라면 그중에 60명은 일단 아무 니즈도 없어요. 아무 니즈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60명은 이직에 대한 아무런 니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팔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름이 다가오자 내 반팔티에 구멍이 뚫려 있고 옷이 찢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팔티를 사야겠네? 라는 니즈를 깨달을 때가 20%예요. 20%. 60%가 니즈가 없었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고객이 20%예요. 20%. 자, 거기서 그러면은 어디 마음에 드는 반팔티가 어디 있을까 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 그 단계가 15%예요. 요즘은 검색 엔진으로 유튜브도 많이 활용하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 많이 활용하죠. 왜냐하면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이버도 검색하고 쇼핑몰도 검색하겠죠. 그래서 검색하는 단계가 15%고 이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5%가 구매의 결정을 이루는 단계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서 보험을 가입시킬 때 우리가 만나는 고객의 80%는 니즈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니즈가 없는 상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업을 하고 어떤 리크루팅을 하고 있냐? 지금 당장 계약을 하기 원하는, 지금 당장 이직을 원하는 5%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요. 5%. 이 5%의 시장을 40만의 설계사가 빼앗고 뺏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안 치열하겠어요?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5%에 집중하니까. 지금 당장 이직을 원하는 사람을 서로 빼앗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개척이라는 건요. 우리가 20%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잠재된 80%에 집중하는 게 개척이에요. 그것이 유인 모델이고 플랫폼입니다. 왜? 여기는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이 없을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경쟁이 없을 때 여러분이 관계성을 맺어놓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독자성인 나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제 강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80%에 집중해야 된다. 경쟁이 없는 이곳에 집중해야 돼요. 이곳에. 정말로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리크루팅 한다고 광고로 돈 엄청 쓰거든요. 랜딩 페이지 띄워가지고 적극적으로 광고해요. 그런데 효율 엄청 떨어져요. 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마케터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아무 니즈가 없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관계성을 맺고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준비하시면 반드시 된다니까요. 고객도 똑같아요. 고객. 데이터베이스 DB, 퍼미션 DB 이런 거 사용하시죠? 네. 우리가 DB를 받으면 고객은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니즈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고객의 니즈가 없으면 DB 던져버려요.
안 씁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봐요. 니즈가 없는 상태의 고객들은 경쟁이 있다 없다? 경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의 잠재 고객이죠.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되죠. 이 사람들 관리하면 여러분들 롱런할 수 있어요. 리크루팅 유인 모델 10가지 중에 한 가지 채용 사이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래도 가장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사이트에 혹시 공고 올려보셨어요? 채용 사이트 리크루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이트 세 군데만 좀 뽑자면 사람인, 자코리아, 인크루트. 혹시 세 가지를 다 활용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거의 11년째 그 채용 공고를 돌렸었어요. 어느 정도로 채용을 많이 했냐면요. 그 채용 사이트에서만 지금까지 못해도 한 150명 정도는 채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채용 사이트에서만. 방법이 있어요. 혹시 유료 공고 돌리세요? 무료 공고 돌리세요? 유료 공고 돌리시죠. 저는 한 번도 유료 공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이트에 유료 공고를 내려면 돈을 꽤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 상단 노출이 되거든요. 개인이 이 채용 공고를 내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회사가 아니고서야. 거의 다 제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무료 공고를 추천을 드립니다. 공고를 왜 올려요? 알아야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지원하라고 뭘 알려줘야 마케팅을 해야 누가 올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입사를 하냐고요. 자꾸 나 여기 있어 알려주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이미지 제작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문의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부분만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통 공고를 올리면 이렇게 쭉 스크롤 할 수 있도록 쭉 이미지로 작업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혹시 이런 이미지들은 어디서 작업하는지 아세요? 혹시 어디 업체에 맡기시나요? 자체 제작 어떻게 하세요? 이런 이미지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한 3분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네, 한번 적어 보실래요?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서 만드시면 돼요. 미리 캔버스 무료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들을 그냥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예요. 네, 이거 3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캔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캔바. 또 망고보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이미지 3분이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한 5, 6장 쭉 연결해가지고 카드 뉴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 공고를 올린다면 업체에서 다 관리해줘요. 그런데 무료 공고 올리실 거잖아. 그럼 무료 공고에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복사 붙여넣기.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 공고는 처음 한번 세팅할 땐 좀 어려워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지를 만들고 공고를 업로드하면 그 다음부터 공고를 올릴 때는 컨트롤 CV만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3초면 복사 붙여넣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공고를 매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사람이는 하루 6번을 무료 공고를 업데이트 했었어야 돼요. 왜? 공고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올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내려가고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번씩 올렸습니다. 4시간 간격으로 공고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고가 최상단에 계속 노출할 수 있어요. 그냥 올리면은 여러분들 그냥 공고는 저 밑에 보이지도 않아요. 워낙 공고가 많으니까. 4시간 간격이니까 어떻게 해요? 출근할 때 한 번,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한 번, 밥 먹고 와서 한 번, 퇴근하기 전에 한 번, 집에 가서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6번씩 올렸다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힘들겠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서를 한번 고용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이는 하루 6번, 자코리아는 하루 3번, 인크루트는 이력서가 제일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채용 사이트별로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가셨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근데 현재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료 공고를 올리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한번 올리고 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상단에서 공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게 유료 공고를 한 번 내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점에서.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공고를 지역별로 내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는 경력직도 있고 신입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고를 내서 관리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메일로도 이렇게 지원서들이 와요. 금융매니저, 지점장 이력서, 금융플래너, 금융매니저, 지점장, 팀장 이렇게 지원자가 엄청나요. 시스템 잘 만들어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물이 흐른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까지 지원서가 띠링 와요. 그러면 비서가 출력해가지고 책상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서 CIS라고 하나요? 그죠? 직무 설명회라고. 그러면 전화하겠죠.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 일정 안내 드립니다. 해서 회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 CIS 진행하겠죠. 회사 소개부터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2차, 3차 면접을 받고 입사시키는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왜 안 올까요, 사람이? 공고를 안 올렸으니까. 한번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인 거잖아요.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올려보세요.